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6월달 사과나무 비료 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6월달 사과나무의 비료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과 수확할 때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게 방식이 가원주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시비는 이제 봄서부터 1년 동안 본인이 이제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서 시비량이나 나무 수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제가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료하는 그 비료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성분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제품 이런 거는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훑어보면요, 한번 기본적인 거 저 구독자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 없는 분들도 이제 계셔서 한 1분 동안 간단하게 이제 NPK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질소는 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이렇게 나무가 뻗어나가고 줄기가 이제 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질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산은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인산은 튼튼하게 하고, 뿌리도 튼튼하게 하고, 꽃눈도 이제 튼튼하게 좋게 하고, 도장질을 약간 억제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바르게, 질소만 줬을 때는 웃자라기만 하고 이게 나무가 너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병에 대한 그런 저항성도 약하기 때문에 질소, 요소로 키운 나무들은 과일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무 키울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초봄에 그럴 때 질소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달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질소 성분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소 인산 가리를 같이 이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이제 가리는 과일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가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이 이제 비대해진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인산이 부족하다든지 가리가 부족하면은, 인산하고 질소가 부족하면은 가리만 준다고 해서 과일이 굵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좀 꼭 아셔야 돼요. 가리는 열매 이제 굵기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그네슘, 칼슘, 항 이렇게가 많이 필요해요. 질소는 초봄에 많이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멈췄잖아요. 이 신초들이 성장을 끝이 멎었지는 않았지만 이게 벌써 50cm 신초들이 40cm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큰 에너지는, 자라는 데 에너지는 다 소진이 됐어요. 질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별로 잘 키운 나무들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가리, 칼슘, 마그네슘, 항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시비를 할 건지 6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나무는 3년차 홍로, 자홍 품종입니다. 저 건너편에는 3년차 600평 부사고요. 생육 상태를 보면요, 제가 자홍 이래요. 꽤 커요. 지금 제가 워낙 빨리 이거 젓갈을 해가지고 아직 거리 젓갈은 완벽하게 지금 안 한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꽃눈부터 꽃부터 따기 시작해서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한 30개 이 정도 이제 달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사하고 홍로하고 이런 품종하고는 또 시비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홍로를 찍고 넘어가면요, 홍로나 시나노 골드나 좀 조기 수확하는 것들 품종들 있죠. 그런 품종. 그리고 가시비를 했을 때 꽃눈이 안 오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품종들, 부사 뺀 나머지 품종들은 수세를 좀 강하게 가져가야 돼요. 6월달까지는 이래 잎을 두껍게 하고요, 색깔도 이렇게 진녹색이 되게 해야 되고, 잎도 크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과일이 충실하고 좋아요. 부사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많다든지 시비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워낙 꽃눈이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홍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6월 달에 뭘 할 건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쪽에 보이는 거는 질소 15%, 인산 빠졌고요. 질소, 칼륨, 가리요. 질소, 칼륨, 칼슘, 항. 이렇게 숫자는 프로수예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다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샀냐면은 이제 세포에 1000평 정도를 이제 시비를 할 건데 좀 제가 이 홍로에 좀 시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밭 이제 조금씩 할 거예요. 이거를 수세 질소가 15% 정도 있으니까 수세가 센 나무들 있죠. 센 나무들은 안 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수세가 되는 나무들은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6포를 사놨어요. 2000 몇 평 하려고 세포로 1000평 할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세를 약간 약한 나무 위주로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항도 들어가고 칼슘도 들어갔잖아요. 마그네슘은 이제 6월 달에 할 건데 제가 한번 했는데 농약 칠 때 그때 이제 한 1kg 정도 저는 넣어서 그냥 살포를 했어요. 마그네슘은 잎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6월 달에 해야 될 게 항산가리 제가 할 거예요. 항산가리, 마그네슘, 칼슘, 항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가지 이제 비료 성분을 투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소 있으니까 여기는 질소 있고. 그래서 수세 약한 나무는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항산가리를 할 거예요. 항산가리는 말 그대로 가리만 있는 거예요. 가리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6월 달까지 이제 6월 한 중순 정도에 제가 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 잘 키운 나무들은 성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도 멈추고, 그리고 과일 이제 지금부터는 신초나 잎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생장을 멈추고 과일에 이제 영양분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과일을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리, 칼륨 똑같은 말이에요. 가리, 칼륨, 칼리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20kg짜리인데 48%가 있으니까 9.6kg나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은 맛을 이제 좌우해요. 향, 맛, 이런 거. 그 과일의 특성, 과일 고유의 특성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요. 어떤 작물이든 간에. 이제 열매를 하는 거라든지 뿌리 작물이라든지 이렇게 야채류 빼고는 항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꼭 항산가리를 보통 토양 시비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0평에 이거 세포,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비료가. 이게 한 2만원대인데 이 세포 1000평에 이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괄 다 하는 거예요. 수세가 세든 적든 이런 나무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시청자님들이 유목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과일 안 달린 분들 있죠. 과일 꼭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수세 관리만 하시면 돼요. 수세가 약하면 NK 비료, 그냥 질소, 가리 들어있는 것만 그냥 한 주먹씩 나무 밑에 뿌리면 돼요. 과일 안 달린 분들은. 이제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오늘은 과일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착화가 된 나무들 위주로 이렇게 6월 중선 정도에 6월 이제 요걸 최고 먼저 할 거예요. 요거 제가 요 홍로에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지금 이 영상 찍고 바로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제가 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집 바로 근처인데 그냥 줄 거예요. 그냥 동력 분무기로. 그래서 이거는 오늘 줄 거고 한 중순 정도에는 항산가리를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월 20일에는 염화칼슘, 저는 염화칼슘, 식용 염화칼슘 25kg에 인터넷에서 한 2만 얼마 주고 산 게 있어요. 그거
500리터에 한 1.5kg 정도 넣어서 저는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6월 20일 날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토양에는 석회고토라든지 이런 거 이제 뭐 제가 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입에다 직접 주는 거는 이 칼슘이라는 거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맞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이 과일에 흠뻑 맞게. 그 5월달이나 4월달에 하면은 농독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6월 20일 날은 이제 처음으로 칼슘을 치는 거예요. 단독 살포입니다. 단독으로 500리터에 1.5kg 쳐서 골고루. 그러면 칼슘이라는 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칼슘을 하면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과일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잎이 있으면 칼슘을 많이 쳤을 때 잎이 약간 오므라드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과일이 조금 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좀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더 큰 거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뭐 과일이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일이 퍼석퍼석하면 안 되잖아요. 과일이 단단하고 이런 줄기나 이런 것도 단단해지고, 수세가 약간 다운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인삼가리도 수세가 약간 다운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6월 20일 날 이제 칼슘을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장마전이나 잎이 이제 약간 누렇다든지 수세가 좀 약하다든지 이러면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그 농약 살포할 때 마그네슘 한 1kg 정도 희석해서 살포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흡수율도 빠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6월달에 이제 사과나무한테 비료 시비할 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세를 보는 거죠. 나무 착가량이 많으면 수세가 약할 테고, 그러면 6월달 안에 NK, 그러니까 질소 가리를 줘서 수세를 확 살려야 돼요. 6월달에 못 살리면 7월달서부터는 못 살려요. 왜 그런가 하면 7월달서부터는 이제 6월달까지 질소 성분이 들어간 그런 비료는 이제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 이게 착색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6월달에 빨리 질소를 줘가지고 수세를 올리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세가 이렇게 안정된 나무들은 지금같이 그렇게 이제 갈 거예요. 항상가리, 아까 보여드린 그 항상가리 그거 하고 칼슘도 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는 거죠. 그 안에 향도 들어가 있고 이제 맛을 좋게 하는. 그래서 6월달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은 과일을 비대가 엄청 많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비료 양분이 부족하면은 이 사과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제때 가리 성분을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7월, 8월 이렇게 가면은 그때는 이제 11월 자꾸 하다 보면은 착색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수세 약한 나무 살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홍로라든지 조생종이라든지 중생종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수확하는 나무들은 빨리 좀 수세를 강하게 가도 워낙 꽃눈이 잘 오니까요. 이런 거는 홍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다 벌써 이렇게 멎었잖아요. 이렇게 내년에 이제 이런 데 다 피는 거죠. 이렇게 다 멎었어요 벌써. 그런데 수세가 약한 편은 아니에요. 이 나무 잎을 봐봐요.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적절하게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사과 농사는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질소, 가리, 인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어떻게 이제 잘 공급을 해 주느냐, 거기에 이제 따라서 수세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슘, 항, 마그네슘 이런 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6월 달에 시비하는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NK 비료에다가 칼슘 항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가리. 그런데 항상 가리를 안 하고 이 비료만 주면 어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리가 13%밖에 안 들어있어요.
가리가 그러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6월 달에 항상가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가리는 48%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비료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과일 키우는 마지막 비료. 그래서 6월 달에 항상가리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예, 오늘은 제가 6월 달에 비료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지시켜 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